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팟캐스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어 선생이고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의 한국어 실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는 것을 주 목적으로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어요. 한국어나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팟캐스트라서 단순히 한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 자막도 준비되어 있어요. 원하는 자막을 선택해서 한국어 자막하고 동시에 볼 수 있어요. 듣다가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있으면 원하는 자막을 선택해서 같이 보면서 들어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팟캐스트를 시작할게요. 요즘 한국은 더운 여름날이 계속되고 있어요. 한국의 여름은 덥고 습해서 일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름 휴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한국의 여름 휴가 문화가 궁금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바다로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여름 휴가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바다예요.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여름에 갈 수 있는 해수욕장이 많아요. 특히 부산의 해운대나 강원도의 동해안은 여름에 정말 인기가 많아요. 날씨가 더우면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모래사장에서 쉬기도 해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비치볼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비치 발리볼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맛있는 회나 해산물을 먹는 것도 매력 중 하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바다에 들어가서 놀기보다는 바다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해요. 두 번째는 계곡으로 가는 거예요. 바다도 좋지만 한국 사람들은 계곡으로 여름 휴가를 가는 것도 좋아해요. 한국에는 산이 많아서 맑고 시원한 물이 흐르는 계곡이 많아요. 바다는 햇볕 아래에서 노는 경우가 많아서 덥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계곡은 산속이라 그늘도 많고 물도 훨씬 시원해요. 더운 여름날에 계곡에 가서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면 정말 시원해요. 또 다른 매력은 먹거리예요. 수박, 참외, 맥주, 음료수 등을 그물망에 담아서 계곡물에 담가두면 시원해져요. 일종의 자연 냉장고인 셈이죠. 몇 시간 뒤에 꺼내서 먹으면 시원한 과일과 음료수를 즐길 수 있어요. 어른들은 평상에 앉아서 카드 게임을 하거나 낮잠을 자기도 해요. 아이들은 계곡물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물장구를 치면서 신나게 놀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가족하고 계곡에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어요. 세 번째는 워터파크에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름 휴가 때 워터파크에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큰 수영장하고 여러 어트랙션이 있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어트랙션 중에서 워터 슬라이드가 특히 인기 있어요. 워터 슬라이드는 종류가 다양해요. 튜브를 타고 돌면서 내려오는 튜브 슬라이드도 있고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드도 있어요. 그런데 워터 슬라이드는 인기가 많아서 타려면 오랜 시간 줄을 서야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줄을 서는 시간은 긴데 실제로 슬라이드를 타는 시간이 아주 짧아서 좀 허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파도풀도 빼놓을 수 없어요. 파도풀에서는 인공 파도가 쳐서 그 파도를 타고 놀 수 있어요. 파도풀 앞자리는 인기가 많아서
앞자리를 원하면 일찍 가서 자리를 잡아야 해요. 물놀이를 좋아한다면 워터파크도 재미있는 여름 휴가를 보내기에 좋은 선택지예요. 네 번째는 호캉스예요. 한국에서 인기 있는 여름 휴가 방식 중 하나가 바로 호캉스예요. 혹시 호캉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호캉스는 호텔하고 바캉스를 합쳐서 만든 말이에요. 즉, 멀리 여행을 가지 않고 좋은 호텔에서 편하게 휴가를 보내는 거예요.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호텔에서 푹 쉬는 거예요. 특히 여행을 좋아하지만 여행 준비하는 게 귀찮은 사람들에게 호캉스가 인기 있어요. 이것저것 준비하고 이동할 필요 없이 호텔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는 그냥 집에서 쉬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여름 휴가 때 여행을 가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에는 집에서 편하게 쉬는 사람들도 많아요. 휴가라고 해서 꼭 어디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에서 에어컨을 켜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늦잠을 자면서 쌓인 피로를 풀 수 있어요. 여행을 하면 교통도 신경 써야 하고 사람들도 많고 계획도 세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계획 없이 집에서 쉬는 여름 휴가도 인기 있어요. 사실 저도 더운 여름날에는 여행을 하면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아서 집에서 쉬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언제 여름 휴가를 갈까요? 여름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시기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예요. 왜 7월 말부터 8월 초가 인기 있을까요? 먼저 한국의 자동차, 조선, 중공업 같은 산업의 공장들은 이 시기에 약 일주일 정도 공장 가동을 멈추고 전 직원이 여름 휴가를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조업 생산 라인 특성상 일부만 쉬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아예 같이 쉬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리고 날씨도 큰 이유예요. 한국은 보통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장마예요.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여행이 어려워요. 그래서 장마가 끝난 후에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학교 방학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대부분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7월 중순이나 7월 말에 여름 방학을 줘요. 그래서 아이들 방학이 시작되면 가족 단위 여행이 가능해져서 여름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렇게 기업의 휴가 문화, 날씨, 학교 방학이 모두 겹치면서 7월 말에서 8월 초가 여름 휴가 성수기가 된 거예요. 여름 휴가 성수기에는 고속도로가 막히기도 하고 기차표나 비행기 표를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호텔이나 리조트 가격도 다른 시기보다 비싸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수기를 피해서 7월 초나 8월 말에 여름 휴가를 가기도 해요.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지 이야기해 봤어요. 여러분은 언제 여름 휴가를 가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보통 어떻게 보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제 팟캐스트가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한국어를 배우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